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실버대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마인드 전문 강사 김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 마음이 있지요? 예.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마음을 어떻게 잘 가꾸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은 연결되어야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닐 때 늘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제가 저희들 반에서 키가 제일 컸기 때문에 키 순서대로 반을 이렇게 앉았습니다. 때로는 저희 반이 53명일 때는 늘 저는 혼자 앉아야만 했습니다. 홀수일 때는 한 명이 남았거든요. 근데 간혹 가끔 짝수로 이렇게 끝날 때는 저에게도 짝지기가 생기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학생들이 좀 적어서 짝지가 생겨도 남학생과 같이 앉곤 했는데요. 키가 커서 물론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다니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밀려들 때 뒤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자꾸 뒤로 가다 보면은 버스 제일 뒤로 가게 되어졌는데 버스가 낮아가지고 어떨 때는 버스 환풍기 열어놓고 환풍기에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있어야 될 때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저보다 키가 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키가 크다고 그래 말할 수 없는데 예전에는 키가 커서 그런 이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도 가장 키가 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게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나무의 이름은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레드가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레드는 붉다, 빨갛다 이런 뜻이죠. 그럼 우드는 무슨 뜻입니까? 예, 우드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드우드는 빨간 나무다. 아마 나무 줄기가 붉게 생겼나 봐요. 그런데 도대체 이 나무가 얼마나 키가 크길래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보신 나무들 중에 가장 키가 큰 나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나무가 가장 키가 컸나요? 소나무요? 대나무요? 예, 여러분이 보신 그 나무들보다 훨씬 키가 큰 나무가 이 레드우드인데요. 과연 얼마나 키가 클까요? 얼마나 키가 크면 전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될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예. 어떤 분이 30m요, 50m요, 어떤 100m요 하고 이렇게 외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키가 120m나 됩니다. 몇 미터라고요? 120m. 그럼 이게 이렇게 키가 큰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지탱을 하려면 이 나무의 뿌리는 얼마나 깊게 내려가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120m나 되는 큰 나무를 어떤 뿌리가 얼마나 큰 긴 뿌리가 지탱하고 있어야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은 발도 큽니까 안 큽니까? 예? 저는 좀 키가 좀 큰 편인데 발도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크겠죠? 예. 제 발 치수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m 되는 큰 이 거목을 지탱하려면 뿌리가 굉장히 깊이 뿌리 받고 있어야 되는데 이 뿌리가 몇 미터나 될까요?
예, 놀랍지요. 이 레드우드의 뿌리는 불과 3m에서 4m 정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키에 비해서 뿌리는 굉장히 낮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레드우드가 태풍이 불고 강한 비바람이 쳐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뿌리가 밑으로 아래로 깊이 내려가 있지는 않지만, 쓰러지지 않는 이유. 예, 이것은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뿌리가 옆으로 온 산을 덮을 만큼 옆으로 많이 자라서 뿌리가 서로 엉켜가지고 꼭 그물을 형성하는 것처럼 단단하게 옆에 나무와 밀착되어 가지고 붙어 가지고 옆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비록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지만 옆으로 뿌리를 굉장히 많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뿌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또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는 나를 지탱할 힘이 없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은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레드우드에게서 배울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레드우드에 관한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 마지막 문구가 정말 마음에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레드우드. 더불어 살며 무엇을 이루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숲을 이루고 있다. 예, 마치 우리도 이 나무에게 많은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더불어서 이웃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지는데요. 이 나무는 수천 년 동안에 그 숲을 이루고 자라오면서 스스로 혼자 이렇게 자라오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제 숲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 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사회와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한자어로
사람을 사람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의 글자는 어떤 모양을 따서 글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인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어떤 모양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을까요? 예, 이 모양은 서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양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기대고 맞대고 서로 함께 할 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함께 할 때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리 맛있는 것을 또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집안에 혼자만 살아간다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것을 서로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가족들이 있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사람은 혼자서가 아니라 뭐 할 때요? 함께 할 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할 때. 예, 큰 소리로 함께 할 때. 예, 함께 할 때 행복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종족인데요. 우분투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아프리카의 반투족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마을의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게임을 제안할 테니까 잘 들은 사람에게 상을 줄 거예요. 아이들이 다 같은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큰 눈동자로 그 외국인 아저씨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저기 산까지 여러분 중에 가장 1등으로 갔다 오는 친구에게는 내가 딸기를 맛있게 익은 딸기를 한 상자, 한 바구니를 선물로 줄 거예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학자가 이야기를 준비 시작 하고 땅 했는데 아이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들이 반환점을 돌아와서 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사회학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 사회학자가 볼 때는 서로 1등을 하기 위해서, 서로 상을 받기 위해서 서로 이기려고 혼자서 막 뛰어올 줄 알았는데, 여기 아프리카의 친구들은 서로 어깨 동무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가 돌아온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동시에 같이 들어와서 그 이제 상품인 딸기를 받아서 함께 나누어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너희들 중에 1등으로 들어오면 내가 상품을 혼자 준다 그랬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다 같이 들어왔니? 하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외치느냐면 우분투! 우분투!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분투가 무슨 뜻일까요?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 이 사회학자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우분투가 무슨 뜻이지? 왜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지? 하고 알아보니까 우분투라는 뜻은 남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인데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뜻이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참 좋은 의미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1등을 한다면 1등 못한 친구들은 딸기를 먹지 못해서 슬퍼할 텐데, 나만 기쁘다고, 나만 좋다고 딸기를 먹으면 친구들이 슬퍼하지 않겠어요? 친구가 슬픈데 내가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함께 나누고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마음이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서로 경쟁 사회가 되어서 서로 1등하고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협동심을 배우고, 그래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
혼자서는 즐거울 수가 없어. 우리 함께 해야 돼. 어려서부터 배우는 이 아이들의 마음이 정말 아름답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도 느끼는 이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행복도 즐거움도 2배가 된다. 몇 배가 된다고요? 2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만 잘 먹고 날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할 때 여러분들 그 기쁨이 2배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제가 다음 이야기는 또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여러분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오리온 초코파이 정. 여러분 짧은 영상을 한번 보셨는데요. 이 영상은 여러분 보셨다시피 여러분 잘 아시는 초코파이 CF 광고 내용입니다. 여기 잘생긴 남자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은 바로 오리온 초코파이를 만든 회사의 회장님이세요.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직접 나와서 자기 회사의 제품을 홍보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셨는데 이 당시에 이제 초코파이하고 이제 정이라고 써놨는데 한자로 여기서 말하는 정 그때의 정은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어떻다고요? 알아주는 거. 그죠? 그때의 정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통하고 이게 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이렇게 불렀는데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 요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똑같은 회사의 제품인데 세월이 지나서 다른 광고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요리를 못하는 아내에게 말해버렸다. 우리 그냥 시켜 먹자.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목마를 텐데 국물이랑 같이 먹어. 예, 잘 보셨습니까? 예, 똑같은 초코파이 선전인데 굉장히 달라졌죠. 전에는 말하지 않고 그냥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세월이 바뀌면서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압니까 모릅니까? 예, 이제 말하지 않으면 모른대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아이고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이제 완전 옛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즐거우면 즐겁다라고 마음의 표현을 하는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고 정을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아까 광고에 보니까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이 좀 맛이 없었나 봐요. 아무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 같은데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에 비하면 어떻게 해요? 맛은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전에는 맛없어 억지로 그냥 참고 그 지내는 게 정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고 또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서로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서로 위해주고 그런 마음이 커서 말 안 해도 알아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요즘에는 말하지 않으면 오해하고 불신이 생기고 마음을 닫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 외국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어떤 그림입니까? 좀 답답해 보이죠? 이 사람의 얼굴에 눈을 막고 있고 귀도 막고 있고 또 입도 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붙여주고 싶습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이 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이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붙여야 맞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림은 제목이 뭘까요? 하나, 둘, 셋. 예. 이 그림도 제목이 있습니다.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고립이라고 지었습니다. 고립. 여러분 고립을 당한 사람은 이 그림과 같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고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고립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이 고립되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불행하겠죠? 여러분 사람이 어딘가 산속에 고립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고립이 되면 괴롭고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또 그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고립된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 어떤 마음들이 필요할까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 그림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고립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한 분인데요. 이분은 생후 7개월 만에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뇌성마비 환자가 된 분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함께 한 3년을 함께 지냈던 분인데요. 옆에 그림은 자기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을 잘 그렸습니까? 예.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그래도 저 정도 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린 이 옆에 그림은 손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고 발가락으로 그렸어요. 왼쪽 발가락으로. 발로 그린 그림치고는 어때요? 잘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잘 그렸죠? 이분이 어려서 뇌성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온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팔도 이렇게 이제 항상 주먹을 쥔 채로 살아야만 했어요. 다리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고 왼쪽 발가락만 자유롭게 좀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애를 가지고 살았는데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살았답니다. 학교 가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괴롭고 또 집에 오면 부모님이 그런 장애를 가진 몸으로 태어나게 한 그 부모님을 볼 때마다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이 최웅렬 씨는 지금은 이제 구족 화가로서 발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마인드를 전하고 또 그림 전시회도 하는 훌륭한 분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고통스럽게 어려움 속에 지내다가 어느 날 마음을 바꾼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날 밤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서 친구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컸는데 이 최웅렬이라는 이 학생의 마음속에 늘 그런 친구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늘 나를 괴롭히고 또 욕하는 친구들이 싫어만 했는데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병신 맞네 친구들이 그렇게 놀릴만 하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따돌리고 놀리는 그 친구들을 향하여 내가 병신 아니라고 하지 말고 병신 맞는데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아, 나는 너희들처럼 건강한 몸을 가지지 못했어. 장애인으로 태어났어. 늘 괴롭고 너희들 미워했고 싫어했어. 나는 부모님도 원망하고 살았어. 그런데 내가 어젯밤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병신 같은 사람이지만 너희들이 도와주면, 너희들이 함께 해주면, 너희들이 내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좀 도와줘. 그래서 서로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갔을 때 그때 이후로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자기를 놀리고 따돌리는 그런 친구들이 가까이 해주면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늘 자기는 피해자, 나는 괴로워, 고통스러워, 자기 편에서만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세상은 늘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세상으로만 보았는데 마음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봤을 때 그래,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하고 먼저 다가가자, 도움을 청해보자, 도움을 받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이 재웅이라는 사람이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를 얻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뭐로 보입니까? 예, 올챙이 두 마리입니다. 눈도 있고 꼬리도 있죠. 예, 올챙이 두 마리를 그렸는데요. 여러분, 이 올챙이에게 여러분 다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리가 안 보이죠? 올챙이는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이 최홍렬 씨는 이 올챙이가 다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올챙이가 시간이 지나면 뒷다리가 쭉, 앞다리가 쭉 하면서 다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꼬리가 줄어들면서 다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예. 올챙이 안에는 이미 다리를 품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되면 올챙이 안에 있는 다리가 보이는 것이고, 이제 그냥 자기 겉에 있는 눈으로만 볼 때는 에이, 올챙이가 무슨 다리가 있어, 다리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있고 또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본다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일 겁니다. 남의 내게 없는 기쁨, 내게 없는 소망, 마음에 있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마치 올챙이가 다리가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면 올챙이에게 다리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또 우리가 절망스러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스러워, 이제 괴로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소망의 눈으로 본다면 잠시 잠깐 오면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나간다면 행복해질 거야, 기뻐질 거야, 그런 마음의 눈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최홍렬 씨는 그런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전 세계 마인드 강연도 하고 전시회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또 감동을 주는 그런 강연자가 되어서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불행하게만 살 줄 알았던 이 장애인 이 최웅렬 씨가 마음의 눈을 뜨게 되면서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남에게 없는 다른 눈, 다른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서로 통하고 흐를 때 우리가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그 끝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눌 때 여러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서 결국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얻고 채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남과 함께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다른 눈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세계, 여러분도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보는 훌륭한 마인드를 가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